선생님들 진료실에서 표준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ITP 환자분을 마주했을 때 그 막막함,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그 불응성 ITP라는 높은 벽을 허물고 병태생리에 기반한 정밀 치료라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최신 지견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임상 현장에서 매일 던지는 질문이죠. 스테로이드를 쓰고 IVIG를 주고 심지어 비장절제술까지 했는데 아니 왜 혈소판 수치는 꼼짝도 안 할까요? 도대체 이 환자들은 왜 치료에 실패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불응성 IPP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불응성 ITP를 그냥 하나의 고집센 병으로 봐선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여러 다른 병태 생리가 막 뒤섞여 있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야말로 새로운 치료 전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불응성 ITP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먼저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을 깨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아주 다양한 기전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거나 아예 다른 병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모든 단서를 모아서 정밀치료라는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ITP를 자가항체가 혈소판을 공격하는 비교적 단순한 질환으로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이 불응성 ITP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단일 모델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복잡하고 이질적인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불응성 ITP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항체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포 독성, 보체 활성화 같은 여러 공격 루트가 동시에 작동하고 심지어는 혈소판을 만드는 공장, 즉 골수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아주 복합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복잡성의 첫 번째 층을 한번 벗겨보죠. 순수한 1차성 ITP 안에는 과연 어떤 다양한 기전들이 숨어 있을까요? 표준 치료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핵심 단서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모델은 아주 간단했죠. B세포가 항체를 만들면 대식세포가 그 항체가 붙은 혈소판을 잡아먹는다. 이런 직선적인 경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T세포의 불균형, 보체 시스템의 개입, 심지어 혈소판 자체의 변화까지 훨씬 더 광범위한 면역계에 말 그대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리툭시맙이나 비장절제술이 왜 실패하는가?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골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이 수명이 긴 형질세포, LAPC 때문인데요. 이 세포들은 CD20가 없어서 리툭시맙의 표적이 되질 않아요. 비장을 떼어내도 이 녀석들은 다른 곳에서 계속 자가 항체를 뿜어내죠. 심지어 BGFF 같은 사이토카인이 이들의 생존을 도와주면서 치료 저항성은 더 단단해집니다. 근데 이야기는 B세포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첫째, 항체가 혈소판 표면에 시열산이라는 걸 떼어내버리면 비장이 아니라 간에서 혈소판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장절제술이 실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둘째, 병이 만성화되면서 T세포가 직접 혈소판을 공격하는 기전이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체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혈소판뿐만 아니라 혈소판을 만드는 거획세포까지 공격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반응이 없다면 혹시 이건 처음부터 단순 ITP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요? ITP인 척하는 다른 기저질환이 숨어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 숫자 정말 중요합니다. 20에서 5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불응성 ITP라고 부르는 환자들, 거의 2명 중 1명은 사실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혈소판이 낮은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성 원인을 감별하는 건 단순한 감별 진단을 넘어서 치료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과정인 거죠. 주요 원인들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어요. 첫째, HHV나 HIV 같은 만성 감염이 면역계를 계속 자극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둘째, CLL 같은 림프 증식성 질환에서 암세포 자체가 자가항체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선천성 면역 오류 질환들인데요. 말 그대로 면역 조절 시스템 자체에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복잡성의 마지막 층입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ITP라는 진단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감별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면역 억제 치료에 반응하는가 이거죠. 진짜 ITP라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IVIG에 어느 정도는 반응을 보여야 하거든요. 하지만 유전성 혈소판 감소증이나 MDS,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병들은 병의 근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응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전에 이 질환들을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불응성 ITP의 아주 복잡한 다층 구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 이 퍼즐 조각들을 다 종합해서 해결책으로 나아가야겠죠? 그게 바로 병태생리 기반의 정밀 치료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면역 억제에서 원인 경로를 차단하는 정밀 치료로 더 이상 모든 환자에게 비슷한 약을 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각 환자의 핵심적인 병의 경로, 그 고리를 찾아내고 그곳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밀 치료의 실제적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의 주된 문제가 너무 많은 자가항체라면 FcRn 억제제로 항체의 재활용을 막아버리는 거죠. 비세포 기능이 너무 항진된 상태라면 SYK나 BTT 억제제로 그 엔진을 끄고요. T세포의 불균형이 문제라면 T세포 조절 약물을, 특정 유전자 변이가 원인이라면 그 신호 경로를 직접 타겟하는 약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ITP 치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FcRn 억제제입니다. 이 약물은요, IgG 항체가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일종의 재활용 센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 결과 병을 일으키는 나쁜 자가항체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빠르게 혈액에서 제거되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기전입니다. SYK나 BTK 억제제 또한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약물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해요. 항체를 만드는 공장인 B세포의 활성화를 막는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항체가 붙은 혈소판을 파괴하는 포식자, 즉 대식세포의 기능까지 억제하는 거죠. 아주 효과적인 이중 차단 효과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불응성 ITP가 단일 질환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병태생리의 집합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전에 맞춰서 치료 전략을 세우는 정밀 치료의 시대를 엿봤죠. 이제 이 질문을 선생님들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진료실에서 마주하게 될 그 불응성 환자, 그 환자의 몸속에 숨겨진 핵심 경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경로를 어떻게 공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이자 또 새로운 기회일 겁니다.